시장 인사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해 준 대로 오늘 첫 번째로 볼 인사이트 내용은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또다시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 후견 관련해서는 관세를 90% 넘게 또 매기겠다. 엄청난 이런 거예요. 이슈가 나오면서 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쏠림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 앵커님하고 제가 네. 우리 여러분들께 진짜 확 2차 전지 봐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2달 전만 하더라도요. 2차 전지 사지 말라고 했어요. 3개월, 2개월 전에.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반 경직이 나왔고 지금 이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여러분들께서도 좀 돈이 돌고 또 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사에서요. 미국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 중국의 흑연 반덤핑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하면서요. 우리 관련주들이 너무나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음극재 시장에서 지금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90%나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관세로 인해서 아마 이제 시장에 대한 재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왜 그동안 2차 전지 외쳤느냐. 이게 주식이라는 게 결과가 나와야 아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2차 전지 꼭 보시고 또 중요한 거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최근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캐즘이다라고 해서 성장성은 살아있지만 실적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좀 개선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너무나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이슈로 인해서 네.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주가에서도 보면요. 하반기에서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런 모습들인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네. 지금 이렇게 뭐 지주사라든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가 환호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2차 전지에 물려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계속 2차 전지를 얘기했던 구간은 요 구간이에요. 바로 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오늘 금요일 날 불금을 즐기지 않고 우리 일부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좋은 정보를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현 구간의 역배열 꽤 오랜 기간의 역배열을 잡아가고 정배열의 완전한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래서 30만 8천 원을 가족 지킴선으로 보도록 하고 32만 5천 원 돌파하면요 추세형이다. 저는 지금이 2차 전지가 진바닥이다. 그렇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LG에너솔루션 등등 여타 시총이 좀 큰 종목들도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반등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원래는 에코프로 BM을 좀 갖고 올까 했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을 또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저희는 어. 좋은 건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날 저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안 갖고 오고 에코프로를 갖고 왔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네. 인이에 대한 공급망도 이제 박차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보시면 정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거 지금 앵커님 제가 조금 네.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기법이라고 했죠? 삼각기법. 아주 큰 어. 산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길게 보여드렸고 네.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제 배열을 잡아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큰 산을 하나 만들고 삼각형의 흐름을 만들었고 지금 산업이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다 미국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오면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LFP 배터리 다른 산업에 대한 전고체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이런 종목들은 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 2차 전지 에코프로를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물려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해야만이 지금 이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환호성을 부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혹시 앵커님은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정말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자금 좀 회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차트를 봐도 진짜 누가 사도 부담이 없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 방송 끝나고 또 여러분들하고 2차 전지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실제 제가 월요일 날 또 매수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따라서 네. 저는 에코프로를요. 이렇게 46,000원 가족 지킴선으로 설정을 했고 49,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2차 전지 관련주 여러분들이 정말 잘만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체크할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랑 비슷한 흐름이었다고 본다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네. 이제 나는 바닥 탈피했어 라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요. 키스를 아주 강하게 했어요. 어.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거의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요. 음극재, 양극재 제조를 전부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생산에 대한 차질로 인해서 그동안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2차 전지 관련된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건 알죠. 그러나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23년, 24년 기준상에서 25년 그 매출이 하락을 한 거지만 보통 22년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주가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른 방금 이제 앞전에 보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또 다른 거 거래량이 좋았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포스코 퓨처엠이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관심 갖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종목 중에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따라서 14,200원 가족 지킴선 15,800원 돌파하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장대 양봉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길게 정말 하락해서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2차 전지를 정리를 해서 왔으니까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물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떠한 전략을 좀 체크하셨다가 대응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 리튬 관련한 기업이기도 하면서 최근 원전 관련된 모습도 좀 보이면서 네.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패턴하고 너무 다른데요. 네. 강원에너지는요. 강원 보일러에서 21년 강원에너지로 사명 변경을 했어요. 최근의 흐름 보면은 아주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이걸 길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 종목 또한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네. 유일하게요. 매년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단 이거는 이제 유의해야 될 점.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요. 언제든지 음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상승 네. 조정이 나올 수 있거나 옆으로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 지킴선을 좀 아래로 낮춰놨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해서 가족 지킴선 사이에서 매수에 대한 그 걸음, 그걸 제가 이제 올가미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 걸어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 공부하는데 알려드렸거든요. 올가미 기법이 궁금해하시는 분은 항상 이 방송뿐만이 아니고요. 너튜브에서 전태룡을 검색하셔서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내용들을 정말 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하니까 꼭 찾아오시고 이 강원 에너지는요. 저는 가족 지킴선을 11,500원 낮춰서 잡았고 14,200원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첨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기간 조정 후 오늘 슈팅이 좀 나왔는데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린 부분. 하지만 거래량이 또 실렸어요. 그렇죠. 네. 이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만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정말 많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이 지금 첨보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움직이고 이 위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종목은요. 39,500원 가족 지킴선 42,000원 돌파하면 추세형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가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관련돼서 정말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주식 일부가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가 되고 있고 통과가 됐는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선반영이 되고 앞으로 있을 후반영 또 있을 선반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가상자산 3법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오르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자.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네. 종목부터 한번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쿠콘.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고 최근 또 기분 좋은 수익까지 봤었던 종목인데 자,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서 먼저 선반영 되었던 부분일까요? 지금은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에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나서 정말 급등 한번 했고요. 현 구간에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44,000원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44,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면 이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요.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종목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한번 체크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 연결지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계속 봐야 될 종목 바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정말 이제는 좀 변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눌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이 통과가 되고 움직일 수 있다. 뭐냐면 이 종목들이 선행해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네. 재료로 인해서 법이 통과가 되고 중요한 재료가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고 지금 법이 통과되면 이제 실물적인 것,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구분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55,000원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가격 기준에서 체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어서 볼 종목은 바로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슈팅도 더 강하게 나왔고 눌림도 조금 더 깊이 받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국내 최초로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작한 핀테크 업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왜 어렵냐면 분명히 갈 걸 알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처럼 이 3법은 호재이고 지금 코인 시장이 막 엄청 불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관련주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안 좋다라고 얘기해놓고 정말 하염없이 떨어졌어요. 지금 57,000원 기술주고 반등이 나오면 카카오페이는 반등할 여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드릴 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적어두시고 반등 성공하면 언제든지 상승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네.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종목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카카오였으면 네이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네이버 부분 지금 구간에서 하단을 좀 지지해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살짝씩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방송을 여러분들이 진짜 쉬지 않고 봐야 되는 네. 이유가 저희는 그날 하루하루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매일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런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조정 줄 것이니까 하지 마라. 며칠 전에 네. 빠졌죠. 지금 기술적 반동 성공하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식은요. 바람 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 바람을 맞바람 갖는 게 아니고 왜냐면 네이버는 지금 이제 업비트와 손잡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우리나라에서 약간 환경만 좀만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는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조정 준 것도 반영이 일부 됐으니까요. 네. 외인들과 기관이 매도하는 부분도 아마 이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3만 5천 원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외인들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외인의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전태룡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는 업종들 몇 개가 있는데 네. 반복된다. 그거를 좀 느끼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만 가거든요. 음. 근데 제약주를 여러분들께 계속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나 시장에 대한 지수를 볼 때 알테오젠은 꼭 봐야 돼요. 알테오젠이 이 시장에서 상승을 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달에만요. 2,200억 원어치 외국인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럼 그러한 종목 중심에서 네.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주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방금 이야기하신 알테오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돌파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좀 돌파해내면서 역시 코스닥 시총 1위다운 면모를 좀 보여줬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 주식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네. 정말 여러 번 도전을 했지만 여러 번 도전에 실패했다가 요 구간 위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구간에서 현 구간대에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윗꼬리를 살짝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코스닥과 더불어 상승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지금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슈가 좀 남아 있는데 오. 지금 이영필 부사장을 영입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전 관련된 이 업무를 좀 잘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호재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45,000원 지지선, 가족지킴선 45만 원 그리고 49만 원을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남들 시장 다 갈 때 혼자 좀 못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셀트리온은 여러분들께 지금 흐름이 너무 좋다. 네. 알테오젠이 만약에 코스피로 넘어가면 이런 종목들 제약주들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또 자랑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확대를 잠깐 하면 요 라인 보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요 라인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한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올라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 제약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아시겠지만 뭐 바이오시미너 산업에 선도하는 업체가 바로 셀트리온이고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제 단기 조정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승하고 조정한 이후에 이제 숨고르기는 끝났다. 이제 한번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번엔 여러분들께 제가 16만 원 가죽지킴선이라고 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17만 5천 원을 지키잖아요. 요 구간이 지지되면 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급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응에 대한 전략이지 매수에 대한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여주면 더 갈 수 있고요. 이거를 제가 월 차트로 이렇게 보면 정말 바닥권에서 그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데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서 하락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살아난다, 3,300, 3,500 간다, 제약주들은 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 그중에 셀트리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셀트리온 제약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요. 일단 차트가 너무너무 예뻐요. 거기다가 실적도 좋은데 네. 셀트리온 바이오 의약품 어쨌든 모회사가 되겠죠. 국내 독점 판매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매출이 있거나 시장성 점유율을 확대를 하면요. 이 셀트리온 제약에서 제약을 다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고성장 제약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트로 이렇게 보면 이것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시청자분들. 정말 네. 얼마나 좋은 종목. 셀트리온 제약에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만약에 좋았을 거면 여러분께 이때 나쁘다라고 얘기하거나 설명을 했을 텐데 이때는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얘기했겠죠. 지금 바닥에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목들 중심에서 매매를 이뤄 간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급소. 왜냐면 지금 제가 첫 급소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가족지킴선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역배열에서 정배열의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배열로 돌아섰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일단 비만 치료 관련해서 최근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 않게 다시금 또 움직이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거 펩트론도 우리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몇 개, 10여 개씩 종목을 갖고 오는데 펩트론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요. 정말 급등했어요.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구간에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한번 제가 일부러 두 개를 같이 저장을 해온 거예요. 요 구간에 공부를 했고 종가 기준상에서 가족 치킨선 이탈 없이 18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공부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메시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오늘 급등하고 나서 27만 원에 대한 가족 지킴선이 다시 한번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 내용들, 이 시장에 대한 내용 조각들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를 한 번에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조각들을 막 모아서 여러분들이 그 조각의 퍼즐을 맞히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급등주의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펩트론에 대한 흐름을 볼 때 물론 만년 적자이기 때문에요. 계속 적자이거나 새로운 이슈가 없으면 장기 투자는 이 펩트론은 아닌데 지금 구간에서 27만 5천 원 지키면 가족 지킴선 29만 5천 원 돌파하면 네. 추세형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바로 휴젤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톡스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피부 미용 관련된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일단 옆으로 좀 많이 행보를 했으니까 네.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제약주들이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셀트리온도 보시면 안 움직이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들도 옆으로 기다려줬다가 움직이면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한 번 상승 주고 지금 현 구간에서 밀림 없이 계속 4989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피부 미용 의료 관광에 대한 급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이러한 업종, 이러한 종목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리지 않고 34만 5천 원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36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면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우리가 오늘 공부한 제약주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하락해요. 연동되고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상승한 거를 조건으로 여러분께 이러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정말 열심히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인사이트 주제별로 내용들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실적 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특집처럼 실적이 답이다. 매일 한 종목씩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이건 우리가 또 얘기했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자, 일단 지금 일부 자회사 실적 부진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실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턴어라운드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기업들, 자회사들 중에 네.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체크했냐면 네. LS 같은 경우는 LS 전선이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S 일렉트릭도 있고요. 또 여기 여러 가지 자회사를 보유하고 알짜 기업이 있는데 많네요. 너무 알짜 네. 기업이죠. 지금 요 최근에 주가도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보면은 그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LS를 실적 이슈에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단기 상승을 하고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현 구간대에서 만약에 17만 2천 원을 지킨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을 줄 수 있고요. 또는 만약에 지금 이제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지표상 밀렸다가 옆으로 횡보했다가 다시 17만 2천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또는 19만 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선 관련주나 지금 원전이나 이런 시황 흐름들 보면 실적이라든지 산업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혹시나 저의 분석이 틀리면 언제든지 진짜 주식 일부에서 또는 언제든지 제가 맨번 여러분께 공부하는 곳에서 다 AS도 해드리고 기법도 알려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우리 진짜 주식 일부 체크하시면서 수첩에 적어가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인사이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은 또 어떤 급등주들이 나오게 될까요? 급등주 시그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처음으로 살펴볼 섹터, 바로 개별 섹터가 되겠습니다. 최근 수급의 흐름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숨고르기 구간에서 순환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지수들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상하다. 왜 내 종목이 안 가지?
내 종목만 안 가고 다른 것만 간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있고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업종별 급등주를 체크한 것보다 지금 이제 개별주에 대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요. 거래량과 더불어서 좋은 모습들의 종목들이 체크가 된 종목들을 골라왔는데요. 네. 왜 이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켜볼 종목은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LNF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자리에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좀 보여졌거든요. 자, 이제 정배울 구간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 LNF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도 그렇고 좋은 네.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LFP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LFP 배터리는요 화재에서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LNF가 그 관련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우리 방송을 봐주시는 게 얼마나 또 행운이냐면 주가에 대한 흐름도 정말 기술적 반등에서 정배열이 초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부담 없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보통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냐면 어제보다 비싼 주식을 사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2차 전지는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누구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LNF는요. 56,000원 가격 그 가족 지킴선 63,000원 돌파하면요. 아마 이건 추세적으로 정배열 초입이라 진바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좋은 흐름들, 좋은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바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 방송에서 왠지 모르게 좀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들고 오신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또 제가 급등주 마스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서 추세형은 참 좀 심심하긴 하지만 추세형 말고 또 우리 또 불러야죠. 급등형. 급등주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국제약품의 이제 재료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재료가 제약주 관련인 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료의약품을 제조하고 케미컬을 토탈 서비스하는 회사, 제조하는 회사인데 또 하나 뭐냐면요. OLED 소재, 반도체, 2차 전지에 전해핵을 연구하고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되고 OLED도 되고 반도체도 되고 제약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급등을 한 이후에 요 종가 기준에서 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이건 상승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맨날 우리 심재욱 앵커님하고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런 정고점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 음봉은 자연스럽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4,500원을 지킨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요. 개별주에서 급등형 하나 좀 체크했고 4,500원은 가족 지킴선, 4,9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롯데 정밀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정배열 쪽으로 좀 돌아서면서 오늘 강하게 슈팅이 좀 나와준 종목이죠. 네, 이제 여러분들께 이 먹게 좀 설명드릴 만한 종목은 이런 종목이에요. 최근에 우리 이제 장마 좀 심했잖아요. 그렇죠. 수해 복구 관련주예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비가 많이 오는데 그렇죠. 뭐 염려가 되지만 수해 복구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만약에 수급이 안 좋았으면 제가 안 가지고 나왔을 텐데 수해 복구 관련주이면서도 요즘 수급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롯데 정밀화학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 이게 수해 복구에 대한 관련주인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롯데 정밀화학은요 암모니아, 유록스 등 비료 원료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장마 피해 그러니까 농산물 이렇게 토지 이런 이제 그 문제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면 돼요. 따라서 지금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좋은데 지금과 같은 이런 수해 복구 그렇다고 해서 뭐 비가 더 많이 와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복구는 해야 되니까요. 복구에 대한 과정에서 정고점 구간에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월요일 음봉 나오면 화요일 날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이 41,000원 가족 지킴선 그리고 43,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겠다. 이거 테마니까요. 급등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최근 비 내리는 거 보면 네. 약간 무섭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 강하게 좀 내리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강하게 내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미리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볼 종목도 뉴보텍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것도 관련해서 좀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전에 봤던 롯데정밀 화학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좋아하는 급등형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냐? 그럼 왜 수혜 복구 관련주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텐데 환경 관련해서 배관 자재를 좀 제조를 하고 있고 네. 또 플라스틱 상하수도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 이제 뭐 복구 과정에서 상하수도관에 대한 이슈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겠고요.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너무나 저희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상승을 주고 옆으로 움직여주고 한 번 더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섹시하다고 하거든요. 네. 한 번 더 움직여줬다가 다시 전저점 구간에서 멈췄어요. 그냥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슈에 다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고점 구간에서 두 개의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확대를 해보면 만약에 이 종목이 1,6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동안에도 작은 뉴스에도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네.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인선 EN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음봉이 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단기 차익이 나오고 또 전고점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인선 ENT도 수혜 복구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건설 폐기물 그리고 산업장 폐기물 처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나면 또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을 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첫 순환골재 그 전주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줬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약간의 거래량이 동반이 돼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렸네요. 그렇죠.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주가가 큰 음봉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축을 미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분석할 때 세력들이 네. 거래량을 동반을 했는데 양봉일 때만 매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세력이고 네. 앵커님도 세력이에요. 싸게 사야죠. 우리는 예를 들어 동일을 한데 네. 제가 이 주식을 막 뿌려놨어요. 근데 만약에 앵커님께서 그 주식을 팔아서 그러니까 돈을 뿌렸는데 그 물량을 팔아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거래량을 맞췄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이잖아요. 네. 한 명은 팔고 내가 밑에다 돈을 뿌려놓고 물건을 던졌으면 캔들로 볼 때는 장대 음봉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물량은 둘 중에 하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체인 거예요. 어.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장대 음봉이지만 중심축을 깨지 않았다. 이 세력은 속임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또 모르잖아요. 네. 중심축을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5,500원을 지키면 세력은 살아있다. 그리고 5,800원을 돌파하면 세력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 종목은 경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농업 관련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이 종목도 해충 예방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관련주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과 네. 걸음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수혜복구주라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분석을 열심히 해서 야 도대체 이 종목의 걸음걸이는 어떨까? 도대체 이 종목의 띠임은 어떻게 뛸까? 이걸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경농 같은 경우는요. 작물 보호제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데 장마후에 또 병충해 또 이런 곡물 상승 시에 또 수혜주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수혜복구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주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네. 역시나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단 시청자 여러분들 뭐가 없죠? 거래량이 없네요,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만 터지고 전고점 구간만 돌파하면 이거는 장대 양봉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9,800원은 가족 지킴선을 꼭 지키시고 1,100원 돌파하면 바로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분석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